우리 박균택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시 저도 검찰 출신이어서 반성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힘을 모아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석방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그런 검찰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법률신문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주범이 먼저 구속되고 오래 구속되고 중형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령관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내란 우두머리라는 자가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그걸 지시하지 않았는데 사령관들이 잘못했다 이런 취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떠넘긴 게 매우 큰 처벌 사유가 될 텐데 그 사람은 석방되고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던 중요 임무 수행자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 법원과 왜 우리 검찰은 이 정의에 맞지 않는 짓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박세영 본부장을 세워서 정권을 주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특별수사본부는 총장이 수사의 독립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론만 특별수사본부장이 총장한테 보고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의견이 즉시 항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냈으면 총장은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즉시 항고 하지 말고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따위 지휘를 할 거면 뭐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까? 다시 우리가 돌이켜보면 몇 가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석방 사태를 보고 돌이켜보니까 뚜렷해지는데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보내라고 요청을 했을 때 검찰이 협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왜 검찰이 저렇게 순순하게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심우정 총장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듭니다. 두 번째,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바로 기소하지 않고 또 한 번 연장 신청을 해서 시간을 까먹고 다음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검사장들 의견을 듣겠다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또 시간을 까먹고 그러면서 야 저거 구속기간 다 만료되면 안 될 텐데 예리를 태웠지 않습니까? 그 예리를 태운 결과가 오늘 이렇게 석방이라는 온 국민이 분노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도 특수본부장도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이게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복의 자세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명분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이 제도가
위헌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속 집행정지, 아까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셨나요?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된 자가 부모상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잠시 석방을 해서 상을 치르고 오라, 이럴 때 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까지 검사가 즉시 항고해가지고 제동을 걸 필요가 없다. 또 보석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제동을 걸게 되면 보석은 말이죠, 보석 취소를 하면 다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속 영장의 실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구속 영장을 실효시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애당초 구속이 잘못됐다든지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든지 이럴 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구속 취소, 이것은 사유가 안 된다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원에 있는 김지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 때 국회 법사위에서 본인 입으로 주장했어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다르다. 이건 위헌 문제가 안 생긴다. 근데 그 후배인 김주현 민정수석을 검찰국장 때 모셨던 지금 심우정 총장이 거기에 그 논리에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위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공무원은, 행정부의 공무원은 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검찰 생활을 하면서 이 법이 혹시 위헌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위헌 여부를 따지고 문제 삼는 권한은 행정부 공무원한테는 없어요.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국민이 이거 위헌 아닙니까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이거 위헌이구나 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때 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설사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찰은 그 법을 집행하는 데가 자기의 권한이에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이거 위헌이다 라고 판단해서 법의 집행을 안 하면 그 자체가 옳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심우정은 지금 옳권적인 직무지시를 한 겁니다. 직권남용이 저는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많은 판사와 많은 검사가 구속기간은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해석이 실을 시간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부의 판단이 옳고 그동안에 수많은 판사 검사들이 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매우 독단적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시간으로 따지는 것은 시간으로 계산하고 날짜로 따지는 것은 날짜로 계산하고 올로 따지는 것은 올로 계산하고 연으로 따지는 것은 연으로 계산하고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로 돼 있어요. 날짜로 따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로 따져야죠.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라고 했어요. 그때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다시 검찰청으로 반환된 날까지라고 했어요. 그건 날짜로 따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족부심 시간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에서 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조항에서 구속기간에서도 제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8시간을 적용할 때 제하고 바로 이어서
구속기간을 제외할 때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해석할 때는 명백히 물리해석상 체포 구속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명백해요. 그런데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석한 그 명문의 해석을 왜 이 재판부는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냐 이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 취소 신청을 제 기억으로 1월 5일인가? 2월 4일 날 했어요. 그러면 그 구속 취소 신청 사유가 써여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는 그것을 적어도 그날 내지 그 다음날 다 봤을 거예요. 그럼 판사가 지금 이런 식의 판결을 할 정도로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그 이유를 보면서 이건 위헌 가능성 문제 있겠다. 이건 불법 구속, 그러니까 구속기간 초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판단했으면 늦어도 접수일로부터 2, 3일 안에 지금 오늘과 같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넘게 가지고 있다가 왜 이제서 그 취소 결정을 하냐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판사가 그간에 기록을 안 보고 한 달 이상 놀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생각한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윤석열의 석방과 헌법재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내란 재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본안 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걸 좀 법률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구속기간이 도과돼서 기소됐으면 석방되는 게 맞겠죠. 그게 맞다면. 그런데 그걸 적용해서 증거관계하고 연결하더라도 윤석열의 조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이 조서가 아닌 다른 조서는 이 구속기간 도과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현의 조서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여인영의 조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김용원 사건과 여인영 사건과 다른 사람관들 사건에서 받은 조서가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 증거는 윤석열의 구속기간 도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 본안재판관은 이 구속 석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내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사건에서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윤석열의 조서가 아닌 이상 이 구속기간 도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의 석방이 본안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것은 혹세무민이고 우리 본안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란 우르머리 윤석열 파면하면 같이 파면 세 번을 외쳐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